진짜 줄거리 후려쳐서 설명해 줄게.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오라비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지. 아버지 소리꾼이야. 아들과 딸을 소리꾼으로 키우고 싶었었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재능이 많아. 그래서 딸을 소리꾼으로 키우고 아들은 옆에서 장단을 쳐주던 고수로 키우고 있었지. 딸이 너무 잘하는데 뭔가가 부족해. 왜? 아버지가 추구하는 그 소리에는 사람의 한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한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 그래서 딸한테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오라비는 동생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고, 하지만 아버지라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떠나. 아버지와 딸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죽지. 그래서 여동생이, 이 딸이 아버지하고 함께 소리를 했었다 성학동이라는 동네에 와서 아버지를 유골을 묻어주려. 그리고 거기 와서 며칠 머물다가 소리를 하면서 여자는 떠나고, 한참 있다가 어떤 남자가 이 선악동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주막 사내가 이 나이 같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딱 자기 동생 이야기였었던 거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둘이는 아버지가 서로 달라. 이복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다. 괜찮을까요? 전체 얘기는 다 그래. 가족을 찾아 헤매던 손. 요게 오빠야. 오빠가 손이 어. 손. 물이 찬 폭우에 산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이 하늘 날아 부르는 듯한 이름 붙여진 선악동에 도착합니다.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러한 이름이 붙은, 동네의 이름이 붙은 유래. 소는 우연히 찾은 주막의 사내 주인에게 소리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소리꾼 여자, 이게 바로 여동생이다. 소는 아직도 여자와 자신의 인연에 대해 분명히 말이 한마디도 없다. 하지만 뒤에 나올 건데 이 주막 사내는 이미 눈치채고 있어. 하지만 그는 이제 학이 날지 못하는 선악동에 아비의 유고를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1처럼 못내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이 안타까움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여동생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겠지. 주인은 그것으로 모든 일이 분명해진 것 같았다. 어때? 주막집 주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손의 모습을 보면서 요게 옛날에 여기 오라버니 얘였었구나 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니, 노영은 아까 내 얘기를 잊었구만요. 여자가 한 일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간 뒤로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다니까. 어때요? 그 여자의 예술에 대한 혼이 현실에 실현된 거지. 진짜 소리의 깊이를 담아내서 득도한 것 같아. 득음한 것 같아. 여인은. 여자가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을 날게 했어요. 폭우에 물이 막혀버린 이 선악동에 아직도 학이 날고 있는 걸 본 사람이 그 눈먼 여자였으니 말이오. 주인은 이번에야말로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다. 어머, 이제 요 주인이 뭐예요? 이야기에 서술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 여인이 왔다가 떠나갔었던 그 과정, 그리고 여인이 이 마을에 찾아와서 소리를 하자 마을을 떠났던 학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이 뒤로 이야기는 과거 해상이 되겠지. 주막집 주인의 과거 해상.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러자 여인은 정작으로 그 비상하는 학을 쫓듯이 보이지도 않는 눈길로 벌판 쪽을 한참이나 더듬어대었다.
그리고 비로소 체리가 제법 만족스러워진 노인 쪽을 돌아보며 비탄조로 말했다. 아베의 소리는 그러니께 이 시절에 늘 물 위를 날아오는 학과 함께 논이었습니다. 그냥 함께 놀았다. 소리를 하면 학이 날아오고 사람과 학이 노는 듯한 느낌. 주인 사내로선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었다. 눈 아래 들판에는 이제 물도 없고 산 그림자도 없다.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아비의 소망처럼 그 물이나 산 그림자의 형용을 깊이 눈여겨보았을 리 없다. 하지만 여자는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 몰랐다. 자연 환경이 많이 변해서 선악동에 물도 사라지고 산도 그림자도 사라졌지만 여인은 어릴 때 얼핏 봤었던 그 선악동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소리를 한다. 두 눈이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서 있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볼 수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본 것은 오히려 눈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첫 번째, 여인은 어릴 때 이 선악동에 온 적이 있었다. 정보를 체크를 해야지. 2단계, 여인은 현재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3번, 하지만 여인은 혼자서 상상으로서 산과 산 그림자와 물을 보고 있다. 망에 망망창에 탕탕 물결이다 백빈주 골매기는 홍이와 명이나 들고 하면서 여인이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산에는 그 여자가 오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 어떻게 한이 맺혀져 있는 목소리, 경지에 올랐어. 소리로써. 문득 자신도 그것을 본 것이다. 여인이 소리를 하니까 진짜 학을 본 듯한 느낌이 나는 거지. 대문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의 그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악동은 다시 옛날의 폭우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끝없이 노리기 시작했다. 여인의 소리로 인해서 과거를 완벽하게 회상하고, 말이 좀 어려울지만 과거를 체험하는 거야. 그 소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은 후 사내는 여자의 학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눈 안 보이는 여자가 학이 보여요. 그랬었는데 저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 어머, 내가 진짜 학이 날아오는 게 기억이 나고 느껴져. 여자는 날마다 밀물대를 잡아서 소리를 하였다. 소리는 언제나 이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마을로 변하게 하고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마을을 떠올리게 하고, 이런 뜻이지. 그 포구에선 다시 선악이 유유히 날아오게. 그러다 여자는 어느 날 문득 선악동을 떠나갔다. 아버지의 유고를 어떻게 해결하고 떠났겠지. 하지만 사내는 여자가 그렇게 선악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18번의 1번. 인상적이었었던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 괜찮죠? 네. 과거, 계속, 기억. 과거는 어떤 거? 여인이 소리를 하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 소리가 귓전에 울려올 때마다 선악동은 다시 포구가 되고 그녀의 소리는 한 마리 선악과 함께 물 위를 논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 마리 학이 되어 선악동 포구 위를 끝없이 논이었었다. 여인이 소리로 경지에 다다름을 나타내는 거겠지. 소리로 경지에 다다랐어. 그래서 사내는 이따가 말했다. 여인은 어디로 떠나가는 게 아니여. 그 여자는 이 선악동의 학이 되어버린 겨.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울 하늘을 떠든단 말이지 이러면서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 여인의 소리를 인정하고 여인의 소리에 애정을 드러내주고 있지. 여자가 갑자기 마을을 떠나가 버린 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 주막집 이웃들이나 벌판 건너 선악동 사람들마저 사내의 그런 소리에 오랜 허물을 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가 선악동에 학이 되어버린 거요.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는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선악동 사람들은 여자가 모셔온 아비의 유고를 모른 채 해주듯 여자가 그렇게 주막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사연이나 간 곳을 굳이 묻고 드는 일이 없었다. 사실은 이 사연을 다 알고 있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의 눈을 멀게 했었구나. 다 알아. 뿐만 아니라 주막집 사내가 이 딸은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짓거렸는데도 그러는 사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 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고 싶었다. 아, 여기에서 주막집 주인 사내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어. 손은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표정이었다. 이따금 손을 가져가던 술잔마저 이제는 전혀 마음에 없는 모양이었었다. 아,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 현재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슴속에 지녀온 이야기들을 손앞에 모두 털어버린 것만으로도 주인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버린 사람 같았었다. 이렇게 가슴 아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속 시원해졌지. 18번에 2번 하고 싶은 행동, 이야기를 다 하고 난 인물의 심리. 아, 속 시원한 거지. 18번에 2번 맞는 얘기죠? 손이 뭐라고 대꾸를 해오든 안 하든 그로서는 전혀 괴념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주인은 완전히 손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냥 난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 듣든 아니든 상관없어. 뒷산 고개를 넘어오는 솔바람 소리가 아직도 두 사람 귓전에 멀리 있었다. 솔바람 소리에 멀리 바닷물 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엔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어머, 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윽고 손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다. 18번에 3번. 상대방과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 괜찮지? 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나, 손, 하고픈 이야기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심리인 거지. 그의 어조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듯 낮고 차분했다. 아, 내 사연에 대한 고백을 할 준비가 끝났다. 18번에 4번.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 들켜 당혹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여기 사실은 내가 누구고 당신 이야기 어떻고 자신을 고백하려는 거니까 4번 틀리죠. 아,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 주인장께서 일부러 사람 하나 빠뜨려 놓고 있었죠. 주인이 달빛 속으로 손을 이윽히 건너보았다. 손이 다시 말했다.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 찾아들었단 그 부녀꾼 소리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 그 어린 계집 아이에겐 소리 장단을 잡아주던 오라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어린 계집 아이가 여인이었고 소리꾼 아버지가 유골이 돼서 죽은 노인이고 소리꾼의 소리 장단을 잡아주던 오라비가 바로 주막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손이지. 그런데 주인장께서는 일부러 그 오라비 이야기를 빼놓고 있었어요. 추궁하듯 손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인도 이제 더 이상 사실을 숨길 것 없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보렸다. 그래, 맞아. 오라비 이야기를 일부러 빼놓고 있었었다. 괜찮죠? 5번 맞는 얘기. 죄송해요. 저 지금 전화 한 통화만 잠깐만 받고 올게요. 얼레벌레 우리 18번 문제 풀었죠?
계속 봅시다. 추궁하듯 손이 그렇죠. 난 그 오라비가 뒷날 늙은 아이비와 어린 노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도 여자에게 다 듣고 있으니께요. 그렇담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 가지란 사이도 알고 있었겠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 차마 그 원망스러운 의붓 아비를 죽여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오. 주인이 다시 고개를 무겁게 끄덕여 보였다. 됐을까요? 16번 확인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맞는 거는 몇 번? 주인집, 노인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손의 이야기를 또 이어주면서 1번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 이 인물 회상에서의 이 인물은 누구? 주마, 주인. 풍자 없고요. 반어적인 것도 없고 집단 간 갈등 없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이고 장면마다 서술자 딸리 딱히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은 1번. 17번은 내용상 맞냐 틀리냐 확인이죠. 1번. 소는 여자의 오라비가 가족을 떠난 이유를 주인 사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그 아비를 죽일 수 없어서 떠난 것이다. 2번. 여자는 이전에 온 적이 있는 선악동에 다시 찾아와 아비의 유고를 묻었다. 맞죠? 여자는 선악동에 다시 돌아온 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아니야. 이 소설에서 여자랑 손이랑 만난 적이 없어. 어우 야. 3번 틀린 얘기지. 4번. 주인 사내는 여자의 소리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비상하게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그렇지. 주인 사내는 여자와 오라비가 피를 나누지 않은 오라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듯이 이야기했었으니까요. 답은 3번. 19번. 이 작품에는 삶의 아픔을 지닌 인물들이 형상한다.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지닌 소는 여인을 찾아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자는 소리를 통해 각자 지닌 삶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여자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번. 아비의 유고를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일처럼 못내 아까워했었던 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손의 아픔을 짐작한다. 그렇지. 한때는 죽이고 싶은 아버지였었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그 동생 보고 싶기도 하고. 2번.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했을 때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소리를 했더니 학이 떠올랐다. 여자의 소리,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 맞는 얘기. 3번. 여자가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마을로 변하게 했다는 건 옛날의 포구마을을 떠올리게 했다지. 선악동을 떠나지 않으며 소리장단을 잡아주던 오라비를 기다린 것, 오라비를 딱히 기다린 것, 그런 거는 아니지. 3번. 여자가 선악동에 학이 되어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다고 사내가 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여자의 소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내의 행동. 그렇죠. 그 여자의 소리엔 그런 힘이 있었어. 5번.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데도 선악동 사람들이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 하고 싶은 진중한 생각. 여자의 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다 비슷비슷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 여자의 소리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괜찮죠? 19번의 답은 3번.